은퇴를 준비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내가 이대로 은퇴하면 과연 살아갈 수 있을까? 사실 우리 모두가 겪는 고민입니다. 직장에서 수십 년간 열심히 일하다 보면 은퇴 후의 삶은 마치 저 멀리 있는 불안한 그림자처럼 다가오곤 합니다. 저도 62세의 전직 은행원으로서 퇴직금 5천이라는 한정된 자산으로 은퇴 후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당시 마음 한켠에는 불안감이 엄습했지만 동시에 새로운 인생의 시작에 대한 설렘도 있었습니다. 은퇴 준비란 단순히 돈을 모으는 문제를 넘어서 앞으로 어떤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한 철저한 계획과 마음가짐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남은 인생을 과연 어떻게 채워나갈 것인가? 라는 물음에 답하기 위해 저는 여러 가지 시도를 했고 그 과정에서 많은 사례들을 접할 수 있었어요. 오늘은 저의 이야기와 함께 실제 사례 3가지를 통해 퇴직금이 적어도 어떻게 하면 충분히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또 어떤 노하우가 있는지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본론 은퇴 후 생존을 위한 실전 노하우 1. 철저한 생활비 관리와 소비 습관 개선. 제가 은행원으로 일할 때는 매달 정해진 예산과 목표가 있었지만 은퇴 후에는 수입이 한정적이니 생활비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퇴직금 5천만 원으로 살아간다는 건 일단 매달 나가는 비용 하나하나를 점검하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여야 한다는 뜻이었어요. 예를 들어 한 달에 정기적으로 나가는 각종 공과금, 식비, 의료비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필요한 부분만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도 비슷한 상황을 겪은 친구 김씨 가명가 있어요. 김씨는 은퇴 후에도 돈이 넉넉치 않으니 꼭 필요한 것 외엔 절제해야 한다며 직접 가계부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그의 말에 따르면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은 어디에 쓸까? 고민하면서 소비를 줄이는 습관이 생겼다고 해요. 그렇게 생활비를 줄이고 작은 소비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은퇴 후의 경제적 압박을 조금이나마 해소했다고 합니다. 2. 새로운 수입원 창출과 취미 겸 부업. 은퇴 후 가장 걱정되는 부분 중 하나는 수입이 끊긴다는 점이에요. 저 역시 처음에는 은퇴 후의 빈자리가 두려워서 여러 가지 부업을 고민해 봤습니다. 제 경우는 평소 금융 관련 지식과 경험을 살려 소규모 금융 상담이나 투자, 멘토링을 해보기도 했고 가까운 동네 주민센터에서 무료 강의를 열어보기도 했어요. 이렇게 작은 부수입이 생기니 심리적으로도 안정감이 커지더라고요. 또 다른 사례로 전직 회사원 박씨 가명는 평소 좋아했던 요리를 부업으로 전환했습니다. 요즘은 먹는 것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손수 만든 반찬이나 간편식을 찾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추가 수입도 얻을 수 있어서 정말 만족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박 씨는 작은 주방 공간에서 시작해 지금은 동네 소문이 자자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어요. 그의 사례처럼 은퇴 후 새로운 취미를 부업으로 연결시키면 경제적 부담도 덜고 삶의 활력도 되찾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3. 인간관계와 사회적 네트워크 확장. 은퇴 후 가장 큰 자산 중 하나는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만난 동료들과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던 때와 달리 은퇴 후에는 스스로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만들어내야 하죠. 저는 은퇴 후 지역 커뮤니티에 적극 참여하면서 또 다른 금융업계 출신 친구들과 정기 모임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지금 내가 느끼는 고민이나 불안이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된다며 서로 격려하고 정보를 공유했어요. 또 한 예로 전업주부였던 이씨 가명은 남편이 퇴직 후 외로움을 느끼며 우울해졌던 경험을 계기로 지역 자원봉사 모임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낯설고 어색했지만 점차 같은 관심사를 가진 이웃들을 만나며 인생이 새로워졌어요. 지금은 모임이 끝나면 다 같이 밥도 먹고 작은 여행도 다녀오면서 서로 힘이 되어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인간관계를 넓히면서 정서적 안정뿐 아니라 새로운 정보와 기회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은 은퇴 후의 생존 전략 중 중요한 한 축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무리 작지만 단단한 변화의 힘. 제가 62세에 접어들며 은퇴 후의 삶을 시작할 때 퇴직금 5천만 원이라는 한정된 자산이 결코
부족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인생을 다시 설계할 기회라는 긍정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불안과 걱정이 많았지만 차근차근 생활비를 관리하고 부업을 통해 추가 수입을 마련하며 무엇보다도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은퇴 후에도 충분히 안정적이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글에서 소개한 3가지 사례 철저한 소비 관리로 경제적 부담을 줄인 김 씨, 취미를 부업으로 연결해 새로운 활력을 찾은 박 씨, 그리고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해 정서적 안정을 얻은 이 씨는 모두 현실에서 직접 겪은 이야기입니다. 이들의 경험은 나도 할 수 있다라는 희망을 주며 은퇴 후의 삶은 단순히 남은 자산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방식을 재구성하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과정임을 보여줍니다. 은퇴 준비는 결국 마음가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금전적인 준비도 물론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자신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채워갈 것인가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도전 정신이 필요합니다. 퇴직금 5천만 원으로 버티는 제 이야기가 지금 은퇴를 앞두고 고민하는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용기와 방향을 제시해 주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방식으로 작지만 단단한 변화를 만들어 가시길 응원합니다. 은퇴 후의 삶은 단순히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내면의 건강과 행복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 수반됩니다. 지금까지는 생활비 절감, 부업과 인간관계 확장을 통해 현실적인 생존 전략을 이야기했는데요. 이제는 은퇴 후 삶의 질을 높이는 좀 더 심리적 신체적 측면의 이야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4. 건강관리와 웰빙 몸과 마음의 균형 찾기. 퇴직 후 경제적인 안정과 함께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입니다. 실제로 은퇴한 분들 중 상당수가 몸이 먼저 망가지면 남은 인생이 즐겁지 않다며 건강관리를 최우선 순위에 두곤 합니다. 제 경험에서도 62세에 이르러 건강이 가장 큰 자산임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죠. 예를 들어 한 은퇴자 김 씨가 겪는 퇴직 후 처음에는 생활에 여유가 생겼다는 생각에 평소 무시했던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매일 산책하는 것부터 시작했는데 점차 요가, 수영, 가벼운 웨이트 트레이닝까지 도전하게 됐다며 꾸준한 운동이 단순한 체력 증진을 넘어서 정신적 안정과 사회적 교류의 창구가 되었다고 해요. 실제로 김 씨는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운동 모임을 만들어 다른 은퇴자들과 함께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전직 요리사였던 박 씨가 겪는 은퇴 후 요리 클래스와 건강식 요리 모임을 주최하며 몸에 좋은 음식의 중요성을 몸소 실천하고 있습니다. 박 씨는 요즘은 단순히 맛있는 것보다 건강에 좋은 식재료와 조리법에 관심이 많아졌다며 건강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인연을 만드는 기회로 삼고 있다고 해요. 이처럼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은 은퇴 후 활기찬 삶을 이어가는 데 있어 큰 역할을 합니다. 5. 취미와 자기계발 인생의 두 번째 청춘. 은퇴 후에는 오랜 기간 직장 생활에 묶여있던 시간들이 새롭게 펼쳐지는 기회가 됩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말처럼 많은 은퇴자들이 새로운 취미와 도전을 통해 인생의 두 번째 청춘을 즐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소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던 이 씨가 겪는 은퇴 후 미술학원에 등록해 자신의 예술적 열정을 재발견했습니다. 직장 생활 때는 시간도 기회도 없어서 미뤄왔던 그림 그리기가 은퇴 후에야 비로소 내 삶의 큰 즐거움이 됐다고 전한 이 씨는 현재 개인 전시회까지 열며 자신만의 예술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은퇴자 정 씨가 겪는 평생 관심 있었던 악기 연주에 도전해 동호회 활동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며 매주 작은 공연을 즐기고 있습니다. 이처럼 취미생활과 자기개발은 은퇴 후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취미를 통해 자신만의 시간을 채우고 또 그 과정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며 정서적인 충만감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은 누구에게나 큰 희망과 도전의 원동력이 됩니다. 6. 사회 참여와 봉사 나눔의 기쁨. 은퇴 후 사회와의 연결고리를 유지하고 또 다른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많은 분들이 자원봉사와 사회 참여 활동에 뛰어듭니다.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가 아닌 사회적 관계와 인생의 의미를 재발견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저 역시 지역 사회에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며 같은 고민을 가진 이웃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은퇴 후에도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면 그 자체가 큰 보람이다 라는 생각 아래 소규모 봉사활동부터 시작해 점차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죠. 예를 들어 독거노인을 돕는 프로그램이나 청소년 멘토링 활동 등이 그러한 활동의 좋은 예입니다. 전직 교사였던 한씨 가명은 은퇴 후 지역 도서관에서 무료 독서 교실을 운영하며 아이들에게 책의 즐거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가르친 아이들이 자라나서 사회에 나가 빛을 발하는 모습을 볼 때 그 보람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한씨는 말합니다. 이런 경험들은 은퇴 후에도 삶의 의미를 찾고 또 주변 사람들과 따뜻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무리 새로운 인생, 지속되는 도전과 성장. 은퇴 후의 삶은 단순히 남은 시간을 버티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방식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나가는 여정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철저한 소비 관리와 부업, 인간관계의 확장을 통해 살아남은 경험들은 앞으로의 삶에 있어 큰 자산이 됩니다. 또한 건강관리, 취미와 자기개발, 사회 참여를 통해 더욱 풍요로운 인생을 만들어가는 과정은 단순한 생존을 넘어서 살아있음을 느끼는 기쁨으로 이어집니다. 여러 사례에서 보듯이 은퇴는 결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불안과 걱정 속에서 출발했지만 차근차근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 과정은 오히려 인생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방식으로 남은 시간 동안 꾸준히 배우고 도전하며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분명 은퇴 후에도 만족스럽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준비된 마음과 긍정적인 태도입니다. 퇴직금이 얼마인지 혹은 경제적인 조건이 어떠하든지 간에 스스로의 인생을 주도하는 용기와 노력이 있다면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빛나게 마련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위한 계획을 세워보세요.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기적을 이루는 법입니다. 은퇴 후에도 나날이 성장하고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의 이야기가 계속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매 순간 값지고 의미 있기를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와 사례들이 여러분의 미래에 작지만 확실한 영감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스스로에게 솔직하고 주어진 시간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한 걸음씩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의 막이 오르는 순간임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행복과 건강, 그리고 끊임없는 도전의 기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수십억 매출 자영업자였던 59세 사장, 은퇴 후 달라진 인간관계. 안녕하세요. 혹시 은퇴를 앞두고 계신가요? 아니면 막 은퇴를 하셨나요? 혹은 아직 은퇴 생각은 없지만 종종 나도 언젠가는 그만두게 될 텐데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가시나요? 오늘은 59세 자영업자, 사장이었던 분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은퇴 후 인간관계가 어떻게 바뀌는지 또 그 과정에서 어떤 마음으로 준비해야 하는지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저런 경우도 있구나. 나도 조심해야겠다 하는 공감이 생기실지도 모르겠어요. 1. 은퇴를 앞두고 품었던 작은 기대. 먼저 오늘의 주인공이었던 59세 김 사장님 이야기를 해볼게요. 김 사장님은 20년 넘게 대형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한때는 매출이 수십억 원까지 올라갔던 소위 잘 나가는 자영업자셨어요. 원래부터 성실하고 부지런한 분이라 직원들에게도 인기가 많았죠. 거래처, 단골 손님, 지인들도 김 사장님 덕분에 내가 산다 며 칭찬이 자자했고요. 그런 김 사장님이 60을 바라보게 되면서 몸도 예전 같지 않고 더 이상 확장에 대한 의욕도 줄어들어 은퇴를 결심하게 됩니다. 그간 고생도 많았겠다 싶어서 이젠 천천히 여행도 다니고 가족들과 편하게 시간을 보내야지 라는 작은 기대를 갖고 문을 닫았어요. 실제로 그만둘 즈음에는 사장님, 나중에 식사 한번 합시다 라며 여러 지인들이 인사를 건넸고 가족들도 아빠, 드디어 좀 쉬게 됐네요 라며 반겼죠. 2. 은퇴 후 마주한 썰렁한 풍경. 그런데 막상 식당을 정리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김 사장님은 뜻밖의 현실을 맞닥뜨리게 돼요. 그토록 분주하고 사람들로 북적이던 가게가 사라지자
하루에 전화 한 통 울리지 않는 날이 점점 늘어난 거예요. 이전에는 사장님, 이것 좀 확인해 주세요. 사장님, 다음 계약건 어떻게 할까요? 처럼 끊임없이 울리던 전화가 이젠 조용하기만 했죠. 내가 은퇴했더니 사람들도 나를 함께 은퇴시켜버렸나? 라는 자조적인 생각까지 들었다고 해요. 예전에는 돈 걱정, 직원 걱정, 가게 걱정으로 눈코 뜰 새 없었지만 정작 은퇴 후에는 인간관계 걱정을 하는 날이 찾아올 줄은 몰랐던 거죠. 3. 사례 1 거래처 대표의 도돌이표 약속. 은퇴 직전에 김 사장님은 거래처 대표와 함께 우리 나중에 꼭 낚시나 가요. 라는 약속을 자주 하곤 했어요. 두 분 다 바빠서 못 갔던 낚시를 은퇴하면 가자고 서로 엄지손가락까지 치켜세우며 웃었죠. 그런데 막상 은퇴 후에 김 사장님이 전화를 하면 요즘 회사 일로 엄청 바빠서요. 나중에 한번 보시죠. 라는 대답이 반복됐다고 해요. 처음엔 업무가 바빠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지만 한 달, 두 달, 반년이 지나도록 똑같은 대답만 들으니 마음이 서글펐습니다. 결국 김 사장님은 거래처 대표였던 분도 어차피 나랑 일로만 얽힌 사이였구나 하고 깨닫게 됐다죠. 4. 사례 2 가족들의 짧은 반가움. 그동안 바쁘게 지낼 때는 가족들과 시간을 더 보내고 싶다. 뭐라도 함께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간절했지만 막상 은퇴 후에 하루 종일 집에 있게 되자 가족들과의 생활 리듬이 잘 안 맞았다고 해요. 아내는 아내대로 본인 취미생활과 모임이 있었고 자녀들은 이미 독립해서 각자의 가정이나 직장이 있었죠. 은퇴 직후 12주는 모두가 아빠, 이제 푹 쉬세요. 라며 챙겨줬지만 그 이후로는 점점 서로 바쁘고 각자 할 일이 생기면서 오히려 집에서 잔소리만 늘어난 거예요. 아빠가 식당 할 때는 밖에서 일만 하시더니 이제 집에서 TV만 보고 계시네? 이런 농담 섞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히기도 했다고 합니다. 가족은 당연히 내 편일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었다는 걸 느낀 거죠. 5. 사례 3 직원들과의 거리감. 사실 김 사장님이 가장 아쉽고 섭섭했던 부분은 그동안 본인 가게에서 함께 일했던 직원들이었어요. 고생하면 같이 고생하고 힘든 날에는 서로 토닥여주며 견뎌냈던 사이였거든요. 그래서 은퇴 후에도 가끔 만나 식사하면서 옛날 얘기도 하고 우정을 이어가길 바랐대요. 하지만 직원 입장에서는 사장님이시긴 해도 이제 우린 현장에서 일하고 사장님은 쉬시니 괜히 어렵기도 하고 또 잘못 만나면 지금 사장님 새 사장 눈치 보일 수도 있고 이런 복잡한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점점 연락이 뜸해졌다고 해요. 서로가 부담을 느끼다 보니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겨버려 김 사장님은 은퇴 후 몇 달 지나고 나서는 직원들 누구와도 만나지 않게 됐죠. 6. 은퇴 이후 인간관계가 바뀌는 이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가만히 보면 우리가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맺는 대부분의 인간관계는 이를 매개로 형성되는 경우가 많아요. 일하면서 의견 교환도 하고 성과도 내고 팀워크를 맞추는 과정에서 친밀감이 생기죠. 그런데 일이라는 공통 분모가 사라지면 유지되기 어려운 관계도 상당히 많아요. 또 경제적 영향력도 무시 못해요. 예전에는 내가 의사결정권자로서 이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분명히 있었는데 은퇴 후에는 그 메리트가 없어지니 딱히 서로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예전만큼 간절하지 않게 되는 거죠. 사실 이건 어쩌면 자연스러운 흐름일 수도 있어요. 7. 그렇다면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그럼 이제 난 은퇴하면 아무도 없으니 그냥 포기하자 라고 생각해야 할까요?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은퇴 후 인간관계가 급격히 줄어드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모든 관계가 끊기는 건 아니죠. 또 새롭게 맺을 수 있는 관계들도 분명 있어요. 지금부터 몇 가지 조언을 드려볼게요. 이해관계가 아닌 진짜 취미를 통해 만나는 사람들. 예전에는 사업, 업무, 거래처 이런 식으로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만나왔다면 이제는 내가 좋아하는 취미나 봉사활동 혹은 문화센터 같은 곳에서 새롭게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어요. 이때는 서로 직책이나 돈보다는 함께 좋은 걸 즐긴다는 공통점으로 이어지니까 관계가 더욱 오래가죠. 가족과의 관계는 의도적 거리 두기도 필요. 내가 은퇴했으니 가족과 24시간 함께 있어야지.
라고 하면 처음엔 좋을 수도 있겠지만 곧 서로가 피곤해질 수 있어요. 부부 사이, 자녀와의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각자 공간과 시간을 어느 정도는 존중해주면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함께하는 시간을 약속해보는 거죠. 오히려 이렇게 규칙적으로 만나는 게 서로에게 편안하고 안심이 되기도 해요. 원망보다는 스스로의 마음 돌봄이 먼저. 김 사장님처럼 주변 사람들이 멀어져가는 느낌이 들면 자연스레 서운함이나 분노가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감정에 오래 사로잡히면 새로운 기회를 찾기도 힘들고 또 계속해서 몸과 마음이 상하게 되죠. 원래 그런 관계였나 보다 하고 조금은 체념하는 것도 필요해요. 대신 내 에너지를 나 자신을 돌보고 발전하는 데 쓰는 거예요. 건강관리, 취미, 공부 등 내가 진정 흥미를 느끼는 활동을 하는 거죠. 8. 은퇴를 앞둔 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 개인적으로 은퇴가 꼭 끝이라기보다 새로운 시작이라고 봐요. 내가 일하지 않는 시간, 내가 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이건 완전히 나에게 달린 일이죠. 은퇴는 내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정립할 아주 중요한 터닝 포인트예요. 이제 더 이상 직함이 아닌 내 본연의 모습을 가지고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떻게 시간을 보낼지 생각해야 할 때예요. 누군가는 그 과정에서 봉사활동에 열정을 쏟기도 하고 누군가는 여행을 통해 여러 나라의 문화를 배우고 또래 친구를 사귀기도 해요. 또 다른 누군가는 노후 창업이나 재취업을 통해 새로운 인맥을 형성하기도 하죠. 9. 마무리하며.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순간은 아마도 나는 분명히 여기 있는데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다라고 느낄 때가 아닐까 싶어요. 하지만 꼭 알아두셨으면 해요. 그건 내 삶이 끝났다는 신호가 아니고 한 챕터가 마무리되었다는 뜻일 뿐이에요. 김 사장님은 결국 가족들의 권유로 운동 모임에 가입해 거기서 비슷한 연배와 취향을 가진 분들을 만나게 됐다고 해요. 처음엔 낯설었지만 매주 운동 후에 식사도 함께하고 여행 계획도 세우면서 어차피 나는 예전처럼 큰 돈을 버는 사장도 아니고 그냥 나로서 사람들을 만나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됐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진짜 친구도 생기고 삶의 활력도 되찾았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라는 게 정말 소중해지죠. 하지만 그 관계를 지탱하는 건 결국 나 자신이고 내가 가진 가치관과 에너지예요. 그러니 은퇴 전부터 미리 나를 위한 시간,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고민해 보시고 은퇴 후에는 너무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새로운 길을 찾아보세요. 사람들이 왜 날 멀리하지? 하고 억울해만 하는 대신 지금 이 순간 내게 다가올 또 다른 인연과 기회를 기다리면서 내 삶의 다음 페이지를 써나가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은퇴 준비나 은퇴 후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혹시 은퇴 생활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이런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고 싶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 서로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지혜를 찾아나가 보면 어떨까요? 미국에선 죽는 날까지 돈 걱정, 한국 돌아온 68세 교포의 솔직한 심정. 은퇴하면 편안한 노후, 마음 편한 삶을 기대했는데 이 말은 한국에 사는 사람들뿐 아니라 해외에 사는 교포들 사이에서도 공통된 고민입니다. 특히 미국에서 수십 년을 살아온 60대 교포 이모 씨의 이야기에는 그런 현실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죽는 날까지 돈 걱정해야 하는 삶이라니 이게 진짜 은퇴 후 인생인가 싶더라고요. 한국과 미국 두 나라에서의 은퇴 준비와 삶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은퇴를 준비하면서 놓치기 쉬운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68세 교포 이 씨가 직접 털어놓은 솔직한 심정을 시작으로 많은 분들이 공감할 만한 은퇴 후 삶의 현실과 꼭 알아야 할 준비법, 전문가의 시선에서 본 실질적인 조언까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미국 은퇴 생활, 그늘진 현실과 끝없는 돈 걱정. 미국에서의 삶은 한국과 달리 개인의 책임이 크다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이 씨도 미국에서 30년 넘게 살면서 열심히 일했고 나름대로 은퇴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은퇴를 맞으니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냉혹했습니다. 은퇴하고 나서 생각보다 의료비가 너무 많이 들었어요. 국민건강보험 같은 건 없으니 병원비 한 번 잘못 쓰면 그야말로 인생이 흔들리죠.
집도 비싸고 생활비도 한국보다 훨씬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은퇴 후에도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고 늘 돈 걱정을 놓을 수 없었어요. 미국은 사회복지 시스템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데다 의료보험과 생활비 부담이 엄청납니다. 특히 노년층은 만성질환 관리와 의료비 부담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많고 생활비는 주거비, 식비, 교통비까지 한국보다 훨씬 높아 경제적 압박이 큽니다. 이 씨도 은퇴 후 여전히 돈 걱정에 시달리며 죽는 날까지 경제적 불안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씁쓸한 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한국 귀국 마음의 안식처를 찾아서 이 씨가 결국 한국으로 돌아온 가장 큰 이유는 마음의 평화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한국에 돌아오니 가족도 가깝고 친구들과 이웃이 있어 외롭지 않아요. 무엇보다 의료 서비스가 훨씬 저렴하고 접근성이 좋아서 마음이 놓입니다. 한국은 공공의료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고 노인복지 지원이 비교적 다양합니다. 그 덕분에 노년기 건강관리와 생활비 부담에서 어느 정도 해방감을 느낄 수 있죠. 한국에서의 은퇴는 단순히 경제적 문제만이 아니라 정서적 안정까지 아우른다는 점이 미국과는 다른 큰 장점입니다. 그러나 한국 은퇴 생활도 만만치 않습니다. 안정적인 연금과 노후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생활비 부족이나 고립감에 빠질 위험이 크고 가족에게 부담을 주는 문제도 여전합니다. 3. 은퇴 후 진짜 준비가 필요한 이유. 은퇴는 단순히 일을 그만두는 시점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며 그동안 쌓아온 건강, 경제, 인간관계 모두가 영향을 미치는 복합적인 시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퇴직금과 국민연금이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씨도 처음엔 그렇게 믿었지만 실제로는 의료비, 주거비, 여가활동 비용, 예상치 못한 생활비 등이 계속 늘어났고 결국 다시 일을 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은퇴 준비에선 다음 세 가지가 특히 중요합니다. 경제적 준비연금, 저축, 투자 등으로 안정적인 소득원 확보. 건강관리 평소 건강관리와 정기검진으로 의료비 부담 줄이기. 사회적 관계 유지 가족, 친구, 커뮤니티와 끈끈한 인간관계 형성. 4. 전문가 인사이트 은퇴 후 복합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 재무 전문가 김 박사는 은퇴 후에는 단순히 돈만 모으는 게 아니라 다양한 리스크를 관리하는 게 핵심이라고 강조합니다. 경제적 리스크, 건강 리스크, 그리고 사회적 고립 리스크가 동시에 닥칠 수 있기 때문에 다각도로 대비하지 않으면 은퇴 생활이 힘들어집니다. 특히 미국과 한국에서 은퇴하는 교포들은 이 세 가지 리스크를 각 나라의 시스템과 환경에 맞게 잘 준비해야 하죠. 미국은 의료비 리스크가 매우 크고 한국은 가족 부양과 사회적 관계 유지가 은퇴 생활의 중요한 변수라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처럼 돈만큼 마음의 평화를 중요하게 여기는 결정이 이해가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5. 현실 사례 3가지. 사례 1. 65세 이영수 씨, 미국에서 은퇴 후 의료비 부담에 아르바이트 재개. 이영수 씨는 미국에서 40년간 IT 엔지니어로 일했습니다. 은퇴 후 2년간은 연금과 저축으로 생활했지만 예상치 못한 병원비 때문에 결국 파트타임 일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이었다면 건강보험 덕분에 조금은 덜 부담스러웠을 텐데 미국은 매번 병원 갈 때마다 지갑이 얇아져서 마음이 무거웠어요. 사례 2. 70세 김미선 씨, 한국 귀국 후 가족과의 정서적 유대가 삶의 활력. 김미선 씨는 미국에서 은퇴 후 3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혼자 외롭게 사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한국에 와서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고 친구들과 동네 모임에 나가니 매일이 행복해졌어요. 돈만 있으면 뭐합니까? 마음이 편해야 진짜 은퇴 생활이죠. 사례 3. 68세 박준호 씨, 한국과 미국 중 고민 끝에 결국 두 나라를 오가며 생활. 박준호 씨는 미국과 한국에 집을 두고 상황에 따라 오가며 생활합니다. 한국은 의료비가 싸고 가족도 있지만 미국엔 안정적인 연금과 투자 자산이 있죠. 어느 한쪽에만 의존할 수 없어 복합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걸 몸소 느꼈습니다. 6. 결국 공감이 가장 필요한 은퇴 준비. 은퇴는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그 준비와 결과는 제각각입니다.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마음도 건강도 함께 준비해야 한다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공감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가족, 친구, 전문가와 소통하며 현실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든 한국에서든 은퇴 후 죽는 날까지 돈 걱정에서 조금씩 벗어나려면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고 마음의 짐도 덜어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68세 교포 이 씨의 고백은 단순한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국경을 넘나들며 살아가는 교포들의 보편적인 고민과 갈등, 그리고 은퇴 후 삶의 진짜 의미에 대한 성찰이 담겨 있습니다. 돈 걱정 없는 노후, 편안한 마음의 삶. 그게 진짜 은퇴가 아닐까요? 이 물음에 대한 답을 함께 고민하고 준비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 글이 작은 위로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어서 전문가 시각에서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정보 중심으로 내용을 깊이 있게 풀어드릴게요. 은퇴 준비를 막연하게 돈만 모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복합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미국과 한국 두 나라를 오가며 은퇴를 고민하는 교포분들이라면 각국의 경제, 의료, 사회 시스템 차이를 잘 이해하고 맞춤형 전략을 세워야 하죠. 먼저 경제적 준비부터 짚어볼게요. 미국에서 은퇴할 경우 사회보장연금 소셜 시큐리티는 기본 소득원이지만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2024년 기준으로 미국 평균 사회보장연금 수령액은 월 약 1,600달러 정도입니다. 이 금액만으로는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워서 별도의 저축이나 투자가 꼭 필요하죠. 연금, IRA 개인 퇴직계좌, 401k 같은 퇴직연금 플랜을 적극 활용해 복수의 소득원을 만드는 게 필수입니다. 하지만 이런 투자 상품들은 시장 변동에 민감하니 은퇴 시기와 위험 감내 정도에 맞춰 조정해야 해요. 반면 한국에서는 국민연금과 퇴직금, 개인연금이 은퇴 소득의 큰 축입니다. 국민연금은 기본연금으로 2024년 현재 월 평균 수령액이 약 60만 원대 초반에 머무르고 있어 생활비를 전부 책임지긴 힘들죠. 따라서 국민연금 외에 퇴직연금 IRP나 개인연금 상품으로 노후 자금을 보완하는 게 중요해요. 은퇴 전에 금융상품을 다변화하고 수익률과 안정성을 적절히 맞추는 전략을 짜야 합니다. 건강관리도 은퇴 후 경제적 안정만큼 중요한 부분입니다. 미국의 경우 메디케어 메더케어가 65세 이상부터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지만 모든 치료 비용을 다 커버하지는 못합니다. 특히 처방약 비용이나 일부 장기 요양은 별도 보험이 필요해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요. 한국은 국민건강보험 체계가 잘 구축돼 있어 비교적 의료비 부담이 낮지만 고령화에 따라 의료비 지출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럴 때는 평소 건강관리를 꾸준히 하면서 질병 예방과 정기검진에 힘쓰는 게 의료비 지출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은퇴 후 정신건강과 삶의 질을 좌우합니다. 미국은 개인주의 문화가 강해 은퇴 후 고립감을 겪는 교포가 많고 한국은 가족 중심의 사회 구조 덕분에 상대적으로 정서적 지지를 받기 쉽지만 핵가족화로 인해 고독 문제가 늘고 있어요. 은퇴 후에는 커뮤니티 센터, 취미 모임, 봉사활동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람들과 교류하는 노력이 꼭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회적 자본을 키우는 일이죠. 현실적인 팁을 하나 드리자면 은퇴 후 갑작스런 지출을 대비해 최소 6개월치 생활비 정도를 비상금으로 꼭 확보하세요. 예상치 못한 의료비나 주거비 인상, 가족 부양 부담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투자나 저축을 할 때 유동성도 꼭 따져야 해요. 은퇴 후에는 현금화가 쉬운 자산을 어느 정도 확보해야 급할 때 대응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같은 비유동 자산만 가지고 있으면 필요할 때 팔기 어렵거나 시간이 오래 걸려 불리할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은퇴를 앞둔 분들에게 드리는 주의사항은 무조건 은퇴 시점을 미루는 것도 능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은퇴 준비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건강과 사회적 관계가 비교적 좋을 때 은퇴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너무 오래 일하다가 건강이 나빠지면 의료비 부담이 급증할 수 있고 사회적 고립도 심해질 수 있으니까요. 사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사례,
미국에서 40년간 일한 이영수 씨는 메디케어와 사보험으로 겨우 의료비를 감당했지만 한 번 응급수술을 받고 나서 의료비가 2만 달러 넘게 나왔어요. 결국 저축과 투자 자금을 일부 해지하면서 재정이 급격히 악화됐죠. 그는 은퇴 전 건강보험 플랜과 의료비 대비 저축을 충분히 해야 한다는 점을 절감했습니다. 두 번째, 한국에 돌아온 김미선 씨는 국민건강보험 덕분에 비교적 적은 부담으로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 동네 노인복지센터에서 다양한 사회활동을 하며 고립감을 줄였고, 이는 정신건강에 큰 도움이 됐다고 해요. 또한 가족과의 긴밀한 관계 유지가 심리적 안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세 번째 사례 박준호 씨는 두 나라 자산을 분산 투자하면서 한국에서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미국 투자 수익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리스크 분산에 성공했습니다. 단, 두 나라의 세법과 금융 규정을 꼼꼼히 파악해 세금 이중과세 방지와 합법적 절세 전략을 함께 준비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결론적으로 미국과 한국에서 은퇴를 준비하는 교포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균형 잡힌 준비입니다. 경제적 안정과 건강관리, 사회적 관계 유지 모두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죠. 그리고 그 준비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40대나 50대부터 차근차근 시작하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자신의 경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건강과 인간관계도 돌보면서 진짜 나만의 은퇴 설계를 시작해보세요. 은퇴가 두렵지 않고 오히려 기대되는 새로운 삶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말이죠. 한때는 돈 걱정 없는 삶이 현실인 줄 알았습니다. 모든 걸 가졌던 사람들, 상위 1%의 부자들조차도 은퇴 후 새로운 현실 앞에 좌절을 맛봅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해보면 우리의 인생은 늘 일할 때 기준으로 설계되었지 은퇴 후를 고민하는 데는 익숙하지 않았던 게 사실입니다. 막대한 자산과 초호화 생활을 유지하던 사람들조차 준비가 부족했다면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얼마나 더 철저하게 대비해야 할까요? 사람은 누구나 은퇴 후에도 인간다운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은퇴 후 삶은 단순히 돈이 많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과소비, 예상치 못한 의료비, 그리고 돈을 다뤄본 적 없는 심리적 공허함에 있죠. 오늘은 은퇴 후 삶의 현실과 함께 누구든 공감할 만한 세 가지 사례를 통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본문 은퇴 후 초호화 생활,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함정. 사례 1 억대 자산가였지만 의료비 앞에서 무너진 가족. 서울 강남에 살던 박씨 65세는 은퇴 전 억대 연봉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집도 두 채, 차는 외제차 두 대였고 노후 준비는 따로 필요 없을 거라 믿었죠. 하지만 은퇴 후 아내가 큰 병에 걸리며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치료비만 2년 동안 4억 원 가까이 들었고 예상치 못한 장기 치료로 집 한 채를 팔아야 했습니다. 박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이 많으면 걱정 없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돈을 쓰는 계획이더군요.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니까 모든 게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교훈 은퇴 후 의료비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변수입니다. 안정적인 건강보험과 예비 자금을 확보해야 합니다. 사례 2초호화 라이프를 유지하려다 결국 김씨 부부 68세는 은퇴 후에도 명품 옷과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식사를 즐겼습니다. 은퇴 후에도 품격을 유지해야 한다는 믿음 때문이었죠. 그런데 매달 500만 원이 넘는 생활비는 예상보다 빨리 자산을 깎아먹기 시작했습니다. 10년 뒤 저축해둔 10억 원이 바닥났습니다. 돈이 이렇게 빨리 사라질 줄 몰랐어요. 과거에는 월급으로 충당했지만 은퇴 후엔 그럴 방법이 없잖아요. 아끼는 법을 몰랐던 제가 원망스럽습니다. 교훈 은퇴 후 생활비는 사치가 아닌 현실적인 수준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초호화 라이프는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사례 3 심리적 공허함에 빠져 무계획하게 지출하다. 성공적인 사업가로 활약하던 27, 10세는 은퇴 후 예상치 못한 공허함에 시달렸습니다. 하루 종일 할 일이 없으니 자꾸 쇼핑에 몰두하게 되더랍니다. 명품 시계, 여행 패키지, 심지어 필요 없는 투자까지 돈을 쏟아부었죠. 내 삶이 무의미해지니 돈이라도 써야겠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절 더 공허하게 만들었어요. 결국 이 씨는 돈뿐 아니라 은퇴 후의 삶의 방향성도 잃었습니다. 교훈: 은퇴 후에는 돈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의미 있는 활동을 찾는 것이 삶의 질을 높입니다. 결론: 당신의 은퇴 후 삶,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상위 1%의 부자들도 준비가 부족하면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걸 시사합니다. 은퇴 후의 삶은 돈의 크기가 아니라 돈의 관리와 삶의 방향성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은퇴 후 삶을 더 오래 살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의료비와 같은 필수 지출을 대비하는 비상금을 마련하세요. 현실적인 소비 계획을 세우고 생활비를 줄이는 연습을 하세요. 스스로 의미 있는 취미나 활동을 찾아 삶의 질을 높이세요. 은퇴 후 삶은 당신의 선택과 준비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당신의 미래를 바꿀 마지막 기회입니다. 늦기 전에 시작하세요. 전문가 칼럼: 상위 1%도 흔들린다. 은퇴 후 성공의 진짜 조건. 한때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유했던 사람들이 은퇴 후 예기치 못한 위기를 겪는 모습을 보면 우리 모두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돈이 많아도 흔들리는 현실이라면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얼마나 더 철저히 준비해야 할까요? 오늘은 은퇴 후 삶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3가지 핵심 조건에 대해 전문가의 관점에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돈의 크기보다 중요한 건 돈의 흐름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이 많으면 은퇴 후에도 걱정할 일이 없겠지.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은퇴 후에는 더 이상 매달 안정적인 소득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들어오는 돈은 멈추고 나가는 돈만 남는 상태가 됩니다. 이 과정에서 돈의 흐름을 잘못 관리하면 상위 1%도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 돈의 흐름을 계획적으로 설계하라. 은퇴 후에는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철저히 구분해야 합니다. 고정 지출에는 주거비, 의료비, 식비 같은 기본적인 생활비가 포함되고, 변동 지출은 여행이나 취미 활동처럼 선택 가능한 부분입니다. 매달 예산을 설정하고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한 비상금 계좌를 따로 만들어 두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월별 또는 분기별로 예산을 점검하며 내 돈이 어디로 흐르고 있는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세요. 사례로 배우기. 서울 강남에 거주하던 윤 씨 부부는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자산이 있었지만 자녀 유학비와 의료비, 그리고 예상치 못한 집 수리비로 5년 만에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돈이 많아도 계획 없이 쓰니까 금방 사라지더라고요. 수익은 없고 지출만 많아지는 게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어요. 윤 씨 부부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출을 철저히 줄이고 자산관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예산을 세웠습니다. 2. 삶의 품격은 소비가 아니라 지속 가능성에서 나온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은퇴 후에도 품격을 지키며 살고 싶다. 물론 품격 있는 삶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품격이 사치와 과소비에서 나온다면 그 끝은 비참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한 품격입니다. 전문가의 조언: 품격이 있는 소비란 무엇인가? 은퇴 후의 소비는 과시가 아닌 가치에 기반해야 합니다. 내가 사용하는 돈이 진정으로 나와 가족에게 기쁨을 주고 있는지를 점검하세요.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예컨대 명품 옷을 사는 대신 질 좋은 기본 의류를 선택하고 고급 레스토랑 대신 건강에 좋은 집밥을 더 즐기는 방향으로 소비를 전환하세요. 남들과 비교하며 소비하기보다는 내게 필요한 것을 중심으로 한 소박한 풍요를 추구하세요. 사례로 배우기. 김 씨 부부는 은퇴 후에도 고급 호텔에서의 정기적인 휴가와 명품 쇼핑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0년 뒤 저축한 돈이 거의 바닥났고 그제서야 소비 습관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소비가 즐거움이었지만 이제는 후회뿐이에요. 지속 가능한 삶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3. 돈이 아니라 의미를 찾는 것이 삶의 질을 결정한다. 은퇴 후 사람들이 가장 흔히 겪는 문제 중 하나가 공허함입니다. 매일 출근하며 느꼈던 성취감과 사회적 연결이 끊어지면 어떤 이들은 심각한 우울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 공허함을 잘못 채우려다 보니 쇼핑, 과도한 여행 또는 불필요한 투자가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의 조언: 은퇴 후에도 의미 있는 활동을 찾아라. 취미 활동: 새로운 취미를 찾고 지역 커뮤니티에 참여하세요. 혼자만의 시간이 지나치게 많아지면 오히려 외로움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봉사와 사회 공헌: 은퇴 후 시간이 많아졌다면 봉사활동이나 지역 사회에서의 공헌 활동을 통해 보람을 느껴보세요. 평생 학습: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나이는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다. 언어, 요리, 음악 등 관심 있는 분야를 탐구하며 삶의 질을 높여보세요. 사례로 배우기. 은퇴 전 대기업 임원이었던 이 씨는 퇴직 후 한동안 공허함에 빠져 무계획한 소비와 투자로 돈을 낭비했습니다. 하지만 커피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하며 인생의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작은 카페에서 일하며 사람들과 소통하는 시간이 지금은 가장 행복해요. 돈을 벌기보다는 의미를 찾는 데 집중하게 됐습니다. 결론: 성공적인 은퇴는 철저한 준비에서 시작된다. 은퇴 후 삶의 성공 조건은 간단합니다. 돈을 잘 관리하고 지속 가능한 삶을 지향하며 의미 있는 활동을 통해 공허함을 채우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상위 1%조차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그 돈을 어떻게 쓰고 어떤 가치를 추구하며 어떤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은퇴 후 삶을 위한 준비를 시작하세요. 늦지 않았습니다.